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진보층에서도 결집을 하면서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조기 대선이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범여권이죠. 범여권 대선 주자들 간의 격차가 한 20% 이상 벌어졌다가 최근에 올수록 자꾸 좁혀져 갖고 거의 이제는 뒤집혀진 경우도 있고 또 동률인 경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저 민주당에 대한 역풍. 민주당은 도대체 이 비상계엄에서 진짜 잘한 게 너네가 뭐냐. 이 비상계엄을 초래한 원흉이 민주당 너희들 아니냐. 이재명 너희가 범죄자 아니야. 정가사범 네 재판이나 제대로 받아라. 이런 심리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에는 특히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을 다 잡았다, 먹었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오만함이 극치를 이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다녔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해 말에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이런 사람들 간의 격차가 거의 20% 이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게는 30%까지도 났어요. 그런데 지난 21일에서 22일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9% 내지 뭐 10% 정도 이렇게 좁혀졌는데 YTN이 2일에서 23일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과 오세훈 41대 41 똑같아요. 그리고 타입입니다. 이재명과 홍준표 여기도 41대 41 똑같고 듀스입니다. 듀스. 이재명과 김문수 42대 38 4%분이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은 39대 33 한 6%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죠. 한동훈은 아무래도 지금 정치를 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정치 휴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권의 4강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는 별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지금 추격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시사저널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측 불허의 접전이 벌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불안초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여론은 정권 유지보다는 아직은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높으면 당연히 이재명이가 그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만큼 그 이재명에 대한 반 이재명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중앙일보가 바로 23, 24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했네요. 갤럽에서 했네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46, 오세훈 43. 3%부터 오차범위 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하고는 45대 42. 여기도 3%네. 오차범위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하고는 47대 38. 한 9%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는
46대 34. 네.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바짝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와 여권의 4강 주자들 간의 이 격차가 네. 거의 좁혀져서 갔거나 네. 뒤집혔거나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갤럽 조사 보니까 이 오세훈, 홍준표가 서울에서도 우세예요. 아, 그래요? 서울, 예. 네. 강원, 충청, TK, PK에서 오세훈, 홍준표가 우세고 이제 인천, 경기, 호남 쪽에서는 이재명이 우세고 또 그 60대 그리고 이 30대, 예. 30대에서도 오세훈, 홍준표가 우세예요. 2030이 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번 이 탄핵 전국 과정에서 2030이 깨어났다. 그렇죠. 이런 그 칼럼까지도 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주요 언론에서요. 2030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예. 이건데 야 이거 탄핵이 이거 수사하는 거나 재판하는 거나 이게 공정해?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집어넣는 게 목표야. 그리고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취업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놈도 누가 나라를 망쳐? 예.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심 이런 게 지금 투심의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 한겨울 긴긴 밤에 네. 이제 2월 26일이면은 선거법 결심도 이루어지고 3월은 잔인한 달 아닙니까? 이재명한테는. 그렇죠. 그건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예. 여권 대권 주자들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게임이 되나 했는데 바짝 추격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추월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전 반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잠 못 자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좀 들려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개딸들 지지층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도 확장으로 세를 넓히지 않아 갖고는 집권이 어렵다. 해가지고 금방 그냥 얼굴을 확 바꿔가지고 그동안은 기본 소득이다 무슨 해갖고 기본 시리즈로 해갖고 나눠 먹자 하더니 아니야 성장이 최우선이야. 지난번 연초 기자회견 보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묘백묘 찾으면서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을 뒤집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언제는 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미국을 거의 뭐 점령군이라고 표현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서 성조기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바지를 들고 다니고 태극기 바지 달고 다니던데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마 다 대통령 되면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표 좀 얻으려고 한 걸 진짜인 줄 알았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색칠한 거죠. 예? 원래 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고양이인데 색칠하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색칠한 것은 빨아버리면은 색이 다 지워져 버리죠. 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이번에 설 때 보니까 여야 이 좌파 우파가 지금 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도 결집하고 있고 우파도 결집하고 있고 부동층이 한때는 뭐 지금쯤 한 30%가 부동층이었는데 한 15%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일보 갤럽한 거 12%까지 부동층이 내려오고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비상이 걸린 게 갤럽 조사도 정권 유지가 42%고 정권 교체가 51%로 정권 교체가 9%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지율은 이재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5%.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은 비호감도에 있어서 한 60~70%로 그러니까. 아주 다 압도적 1위 아닙니까? 그렇죠. 비호감도. 그렇죠. 싫다 이거예요. 호남에서도 한 40%, 50%가 나오더라고요. 비호감도가. 이재명은 뭔가 좀 싫다. 그렇죠. 저 사람이 집권하면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공포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도 국민의힘 지지가 41%인데 민주당 40%,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거는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긴, 지금 비상계엄이나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재명으로 가는 건 싫어. 뭐 이게 국민들이 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재명으로서도 예. 깎아볼 것 같아요. 네. 비상계엄에다가 탄핵 이걸로 네. 해가지고 이제는 뭐 자기들 계산대로 네. 착착착 진행되는구나 했는데 탄핵 심판 돌아가는 것도 길이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자리를 바꿔야 민심까지도 네.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얼른 자리를 바꿔야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네. 이재명은 집어넣고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그게 바로 정의의 실현 아닌가 싶어요. 예.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은 꺼내줘야죠. 네. 그런데 지금 여권의 경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네. 다름이 없습니다만은 네. 김문수 장관은 현직 장관이고 네. 오세훈 시장도 또 서울시장을 맡고 있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은 네. 정치 재개랄까 복귀 이것을 네. 안 하고 있고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다가오고 그렇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정호 전 네. 최고위원하고도 네. 네. 뭐 화해 네. 뭐 식사를 했다는 거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 재개 쪽으로 네. 이렇게 방향을 틀 것이다. 그리고 네.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심지어 네. 그 측근이죠. 네. 전 기획부총장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연두 네. 시청 출입 기자들하고 회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네.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대선에 참전하지 않겠어요? 하고 지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결국은 이 좌파 우파가 결집한 사이에서는 중도표 갖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도표심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을 거의 뭐 출마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6월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면은 서울시장을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무상급식 때 사퇴해서 또 그때도 보궐선거 했는데 또 하게 되면은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탄핵 심판을 좀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벚꽃 대선, 4월에 하면 벚꽃 대선이고 장미 대선 이제 5월, 6월에 하면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탄핵 심판이 이게 쟁점이 많아서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높다. 그렇죠. 지지율은 뭐 그 김문수나 뭐 홍준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본인이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나는 검투사가 아니다. 나는 자극적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중도 쪽이고 합리적인 발언을 그렇죠. 주로 많이 해왔죠. 서울시장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이 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대권 국면에 들어가면 내가 1등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4강 중에 네. 이렇게 나눠보면은 오세훈, 한동훈은 수도권이고 네. 홍준표, 김문수는 영남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신지호 전 부총장은 한동훈과 김문수 양자 대결로 네.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4강이 네.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어갖고 그렇죠. 거기서 누가 딱 대권 후보가 된다면 컨벤션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겠나. 그렇죠. 저쪽에는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는 이재명 혼자 나가서 부전승으로 계속 결선 가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빅4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이 이재명하고 붙을 때 본선 경쟁력은 조금 밀리는 거로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네요. 예, 오히려 본선 경쟁력은 오세훈, 홍준표가 좀 잘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정치 휴식기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탄핵 국면에서 이제 사퇴를 한 꼴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계기가 있어서 좀 뛰어들어서 명분을 좀 가진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이 다시 정치를 네. 재개할 때 어떤 네. 그렇죠. 명분과 어떤 그렇죠. 캐치프레이즈, 예.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렇죠.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만뒀는지,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동훈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1강 체제에서 지금은 1강은커녕 범여권 후보들한테도 밀리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완전히 쫓기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막 쫓기다가 가보면은 어디 앞에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교도소 문 앞이죠. 네. 예. 그게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워낙 대선 반이 어우러지면은 예측 불허 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